뭐, 한국 사람들은 도둑질을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게, 한국 사람들을 믿은 네가 바보 아닐까? 한심하긴. 저는 프랑스의 주방용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리스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입기까지 했어요. 우선 한국에 가게 된 이유를 잠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방용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고급 식기류 세트를 출시하게 되었고 그것을 한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총판과 미팅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야 했는데요. 사장님도 이번 한국 미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금 특별한 시장인데요. 고급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그 반응을 살펴보면 이게 과연 전 세계에 출시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소득이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1인당 부과되는 세금이 유럽의 선진국들보다 더 낮아요.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유럽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고급차, 고급 의류, 고급 가방 등 명품들의 시장이 인구 대비 아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고급 브랜드들이 한국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브랜드가 조금 뒤처져도 높은 품질을 보여주는 물건이 있으면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의 식기류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인스타그램 등 수많은 SNS에 노출시켜서 한국인들도 사용하는 고급 식기류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의 수입 유통업체와 잘 계약이 성사되어야 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가서 잘 설명하고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국으로 가게 된 중국인 출신의 커신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가 굳이 이번 한국 출장에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들기는 했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중국 출신인 커신은 아무래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편일 것이고 제가 혼자 가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니 차라리 커신을 같이 보내서 저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라며 그녀와 같이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커신은 최근 중국에다가 저희 회사 물건을 납품하는 것과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계약을 따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장님의 신뢰를 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 서포팅 역할로 이런 지원자가 있으면 저도 도움이 되겠거니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커신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계약과 관련해서 사장님이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었는데요. 저희를 미팅 일주일 전에 입국시켜서 한국에서 미팅과 관련해서 자료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차 적응도 완벽히 끝낸 상태에서 미팅 자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보통 출장을 오면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데 그만큼 최고의 컨디션으로 한국의 무역회사와 미팅을 하고 꼭 계약을 성사시켜서 돌아오라는 특명을 주신 것이죠. 그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한국 시장은 정말로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고 우리 회사의 성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커신과 함께 숙소에 머물며 저희는 미팅에서 해야 할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은 호텔에서 작업을 하다가 한국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데 신기한 장면 하나가 제 눈에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전자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트북에는 충전선이 꽂아져 있었고 각자 자기가 앉은 자리 아래에 있는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아놓고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볍게 충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으로 카페에 일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 보였어요. 게다가 어떤 자리는 전자기기만 덩그러니 놓인 채 자리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의 카페에서만 존재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화장실을 다녀와도 된다는 점이죠. 프랑스에서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지만 보통 길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허용하지 않는 카페들도 상당수 있고 허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던가 하거든요. 그리고 콘센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카페에 가더라도 잠시라도 화장실에 가야 하면 0.5유로를 지불하고 화장실에 가야 하며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도난 방지를 위해서 그 노트북을 자신의 품에 안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리를 잡고 노트북으로 개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국은 공중화장실이 무료일 뿐 아니라 카페에서 마음껏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고 게다가 화장실이나 잠시 전화통화 등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품에 안고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리에 두면 되니까 불안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때문에 뭔가 한국의 카페에서 제가 느꼈던 이질감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같이 작업하던 커신에게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어둡고 불편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했는데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커신에게 제가 카페에서 보고 왔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조금 높아진 톤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커신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한국에 올 때부터 저에게 뭔가 경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저랑 어색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50시간 넘게 붙어 있었는데 그녀는 마음의 문을 조금 천천히 여는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커신이 자신의 물건을 다 챙겨서 일어나더군요. 저는 뭐 하는 거냐 물었지만 그녀는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며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노트북을 품 안에 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 상태로 화장실에 다녀온 커신에게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앞에 있는데 그런 행동은 나에게도 신뢰되는 행동 아니냐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커신은 들은 채 만체만 할 뿐 대답이 없더군요. 그녀는 고등학교까지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생이 되면서 프랑스로 유학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를 따서 프랑스에 취직해 정착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평소에도 생각이 조금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소 기행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서 회사 사람들을 당황시킬 때가 있었는데 저랑은 협업할 일이 없어서 그녀의 기행이 나와는 상관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국에 같이 오게 된 상황이라 그녀의 기행은 저를 우려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기분 나빠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만 잘 성사시키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프랑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기에 회사에서 승진 욕심도 많은 편이고 때문에 일은 잘해왔어요. 회사에서 오랜 기간 자리를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영주권이 나올 때 유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커신은 한국에 와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마다 커신을 믿고 자리에 노트북과 핸드폰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도 제 자리에 와서 제 물건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커신은 제 물건에 눈길 한번 안 주고 맞은편에 무심한 듯 앉아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것 봐 한국에서는 다 괜찮다니까? 라는 의미를 계속 전달해 주었죠. 그렇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늘 그래왔듯이 제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니 커신은 밖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제가 먼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핸드폰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핸드폰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나 싶어서 바닥을 찾아봤지만 핸드폰은 없었고요. 분주하게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커신에게 내 핸드폰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했죠. 한참 전에 제가 화장실에 다녀오고 커신은 밖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커신은 저를 보며 그것 봐 사람들이 한국은 도둑이 없는 줄 안다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저의 부주의함으로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조금 화가 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통화한다며 자리를 쉽게 비우고 제 짐을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커신에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안한 기색 하나도 없이 제가 한국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길래 자기도 한국 사람들을 믿고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웠던 것인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며 커신은 자신도 피해를 입을 뻔했다며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라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커신은 덧붙여 한국인들은 겉만 착하고 속은 더럽다는 등 쓸데없는 추임새까지 붙였어요. 저는 한국인들에게 도둑 맞았고 커신의 말은 맞다고 동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한국에서 미팅할 장소들과 연락처 등 중요한 자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커신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커신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커신의 핸드폰으로 사장님이 불같이 화내는 것을 그대로 들으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내뱉어야 했습니다.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데 눈물까지 났어요. 그것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새벽에 다른 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 나와서 자료를 전송해주는 등 모두가 번거로워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죄인처럼 가만히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커시는 호텔로 가겠다며 짐을 챙겨서 떠났고요. 분위기가 수상하자 카페 사장님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묻더군요. 저는 영어로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인 카페 사장님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알아듣고 사장님은 가게에 CCTV가 있는데 그걸 확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보통 CCTV는 가게 밖을 지켜보는 카메라가 한두 대 있으면 다행이니까요. 외부에서 돌을 던져 유리를 깨는 일이 빈번한 프랑스에서는 외부를 바라보는 CCTV에만 철저한 편이거든요. 그렇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사장님이 모니터에 띄워준 CCTV 화면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분할로 나누어진 모니터에는 매장의 모든 곳이 사각지대 없이 찍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화장실에 갔던 시간으로 화면의 시간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본 저는 분노에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커신이 제 핸드폰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전화통화하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범인은 모르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커신이었습니다. 그걸 본 카페 사장님도 상당히 황당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녀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카페 사장님께 그 CCTV 화면 파일을 제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단 CCTV 파일을 노트북에서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하고 몇 번이고 그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커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핸드폰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죠. 일단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시 커신의 핸드폰으로 받아둔 상태였고 한국에서 준비한 자료들은 모두 제 노트북에 있으니 미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커신이 언제까지 저러고 있는지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커신은 미팅 날이 되어서도까지 핸드폰에 대한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그런 커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되었던 한국 업체와 미팅을 했고 미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팅 자리가 끝나고 커신은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알렸습니다. 새벽 시간 급하게 전화받은 사장님이 환호하는 목소리가 커신의 핸드폰을 뚫고 저에게도 들리더군요. 저희는 성공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온 저희를 맞이해주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어요. 작은 폭죽도 터뜨려주며 저희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두 팔을 크게 벌려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웃으며 커신을 꼭 껴안아주며 커신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내가 너를 한국에 같이 보낸 게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눈길 한 번도 안 주었어요. 저는 이제는 알겠더군요. 커신은 이 성공적인 계약의 공을 모두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승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죠. 저 때문에 새벽에 회사 사무실에 나와야 했던 직원들은 저를 냉담한 눈빛으로 쳐다본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계약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저랑 친한 친구들 몇 명은 저에게 와서 제 어깨와 팔을 쓰다듬어주며 위로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저를 배제한 채 축하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한 동료들에게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며 기대하고 있으라는 말을 하면서 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컴퓨터를 켰고 사무실 가운데 있는 대형 스크린을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런 행동을 하던지 말던지 아무도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자 사람들은 그 영상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스크린 쪽으로 돌리자 저는 커신에게 훔쳐간 내 핸드폰 도대체 언제 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커신은 스크린을 쳐다보며 외마디 짧은 비명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모두가 커신의 정신나간 행동 때문에 마음 졸이고 새벽에 출근해야 했으며 일을 훌륭하게 하고 온 저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낸 뒤였죠. 사장님은 분노해서 테이블에 있던 과자 접시를 집어들고 커신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커신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으나 중국어만 마구 튀어나올 뿐 아무도 커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커신은 이미 핸드폰을 한국에 버리고 왔기 때문에 저는 핸드폰을 새로 사야 했지만 저는 승진을 할 수 있었고 커신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비자도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녀가 한 달 안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프랑스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프랑스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된 컷이니 그렇게 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일이 잘 마무리되었지만 빡빡한 현대사회에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회사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조금 내려간 상태 같기도 해요. 그럴 줄 몰랐던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진 상태였겠죠. 그렇게 침체된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고, 한 명이 물을 흐려놓으니 이렇게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컷신의 치졸한 행동이 수면에 드러나서 다행이었지만, 이게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다들 비열하고 못된 상사 아래서 일할 뻔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CCTV 문화가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였습니다. 카페에 CCTV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가끔은 아찔한 생각마저 들기도 하네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돌고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